이 구간이 비트코인 반등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청산 히트맵에 새 레벨들이 생겨 정말 중요해요. 곧 이유를 보시죠. 현재 중간 레버리지 구간이 형성됐습니다. 특히 고레버리지 구간이 이곳만이 쌓인 게 보이죠. 여기서 전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과 저레버리지 구간도 보이시죠. 자, 그리고 오늘은 5개가 넘는 뉴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세요. 미국에서 5개 이상의 금융 뉴스가 발표됩니다. 금, 은, 외환 거래를 하신다면 오늘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튜브에서 가장 크고 가장 수익성 높은 크립토 트레이딩 커뮤니티가 될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볼륨 프로파일을 표시해 보고 싶은데 곧 왜 중요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차트에서 어제의 볼륨 프로파일은 분명히 이 위쪽에 있습니다. 네, 어제 포인트 오브 컨트롤은 바로 여기 위에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숙련된 트레이더라면 다른 차트도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이 차트는 평소 잘 공개 안 하거든요. 이 채널 시청자 중 초보 트레이더가 많지만 고급 트레이더라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현재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죠. 볼륨을 보면 월간 VWAP 있는데 이번 달 초라 지난주 VWAP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VWAP는 바로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비트코인 돌파가 필요한 핵심 레벨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그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어제 바로 여기에서 저레버리지 포지션의 청산이 발생하며 스톱로스도 체결됐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 구간을 지키고 주간 캔들 오픈 위로 올라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키드.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이 관심 구간이라는 거죠. 78,300입니다. 하지만 이게 뉴스에 따라 방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이 구간이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4시간 봉 차트를 보면 4시간 캔들이 이 저점 아래로 마감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오래전에 형성된 저점들 말이에요. 여기 이 구간 기억나시나요? 2025년 4월의 저점들 4시간 차트나 일봉 차트에서 그 아래로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비트코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이유입니다. 4시간봉이나 일봉이 그 아래로 마감하지 않는 한 큰 반등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마치 큰 V자 반등처럼요. 이 말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건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 구간이 깨지면 다음은 여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간이 다음이 되는 이유는 여기 이 레벨에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이 레벨의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 딱 62에서 68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집계 차트 기준으로 보면 이 구간들이 핵심 레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 아래에 머무르는 한 이 시나리오는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패한 돌파처럼요. 이런 실패한 돌파는 큰 반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차트를 다시 돌려볼게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청산 히트맵을 보면 왜 이게 마지막 희망인지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TPO를 보면 어제의 네이키드 TPO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네이키드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집계된 차트에서는 여기로 나오지만 큰 차트, 그러니까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는 여전히 여기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이키드 TPO가 형성될 거예요. TPO는 아시다시피 볼륨 프로파일처럼 대부분의 거래량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보여주고 또 TPO도 있습니다. TPO는 타임 프라이스 오포튜니티의 약자로 특정 구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문 곳을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TPO와 볼륨 프로파일은 VWAP 그리고 리퀴데이션 히트맵과 함께라면 트레이더로서 필요한 최고의 도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 구간들이 핵심 레벨이거든요. 마치 자석처럼 가격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다시 불러올게요. 잠시만요. 이제 뉴욕 세션을 표시해 볼게요. 뉴욕.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오늘의 주요 레벨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열렸고 미국 세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레벨 전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4시간 봉이 여기서 마감되지 않아야 합니다. 4시간 봉은 오전 7시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오전 7시입니다. 뉴욕 시간 기준이고요. 항상 4시간 캔들이 마감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4시간 캔들이 그 아래로 마감되지 않는 한 큰 반등에 대한 희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청산 히트맵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걸 지우고 제가 넣고 싶은 것만 넣을게요. 어제 절에버리지가 청산됐었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다음 큰 절에버리지가 있습니다. 현재 레벨은 85,000에 있으며 정확히 85,000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많은 청산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청산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아래쪽에 쌓였었는데 오늘은 여기 위쪽에 쌓이고 있습니다. 상승 쪽에서 그리고 고래버리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금 그 높이도 볼 수 있습니다. 차트의 상승과 하락을 비교해 보면 여기 위에 쌓인 청산 물량이 아래쪽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의사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큰 반전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런 구간들이 큰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CME 갭을 메우기 위해서죠. CME 차트에서 BTC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CME 차트인데요. 아직도 큰 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약 95%는 이 갭은 메워집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즉시 메워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메워집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프랙탈이 하나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 프랙탈이에요. 가끔은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가끔은 느리게 진행되기도 하죠. 제가 그려볼게요. 대충 이런 식입니다. 이게 혹시 정확한 명칭이나 이름이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지금 보시는 여기서도 충분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다가 뉴스와 함께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우리는 뉴스가 촉매제가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 둘, 셋, 8시 뉴욕 세션에 뉴스 6개가 나옵니다. 10시 반까지 이어지며 이게 촉매제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만약 뉴스가 비트코인에 부정적이라면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뉴스들이 그렇다는 거죠. 외환 시장이나 금 시장은 솔직히 암호화폐나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고 이런 뉴스를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표도 발표되니까 그 점도 잊지 마세요. 맞아요. 그리고 CME 갭이 바로 여기 84,000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84,000. 그러니까 이 구간 전체가 아직도 갭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 전체가 여전히 큰 갭이고 또 이 레벨이 큰 벽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네. 큰 반전에도 이 구간은 큰 벽 역할을 하죠. 여기 VWAP 있으니까요. 이게 앵커드 VWAP입니다. 이걸 표시해 보면 마지막 주요 고점이었던 1월 14일에 정확하게 표시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선의 트렌드를 결정하는 중요한 VWAP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새 증권거래소가 열리고 뉴스도 있는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만약 그때 그 선을 깨기 시작하면 저는 손실을 잘라내고 다음 거래로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어제 누군가 정말 멋진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해줘서 정말 좋았어요. 그가 물었어요.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도한 매매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긴 한데 이걸 정말 힘들게 배웠죠.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도대체 뭔지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매 원칙을 제 눈앞에 두는 거예요. 진짜로 텔레그램에 사진도 올렸지만 실제로 제 눈앞에 두고 있어요. 정말 직접 적어서 제 앞에 붙여놓습니다. 저에게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매매 원칙은 바로 항상 손절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매매 원칙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강점과 약점이 다르잖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크게 실수했던 건 손절매 없이 거래를 열었을 때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방치해 두다가 심리적으로 닫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매매 원칙이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만의 다른 매매 원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속으로 한두 번 손실을 보면 차트를 닫고 다음 날까지 거래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세워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원칙을 어기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눈앞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 조언이에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과 돈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커뮤니티에 다른 분들이 거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나 방법이 있다면 꼭 커뮤니티에 공유해 주세요.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매매 원칙을 댓글에 적어보세요. 그래야 다른 분도 보시죠. 여러분께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여러분이 공유할 수 있는 저의 핵심 매매 원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원칙도 댓글에 남겨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꼭 들어오세요. 설명란과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세요. 저와 같은 곳에서 거래하시려면 앱 설치하고 최고 보너스도 꼭 받으세요. 고정 댓글의 첫 번째 링크를 확인하세요. TV로 시청 중이라면 여기 QR코드를 스캔해 보너스를 받으세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내용도 확인하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아디오스 아미고스.